오늘은 삽목할 때 가지의 잎을 떼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가지치기의 대상이 된 것은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꽃치자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 밑에 부분에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파리 같은 경우는 그늘에 가려서 광합성을 잘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가지의 상태를 봤을 때 이쪽은 지금 영양분이 쏠리고 있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두는 것보다는 손질을 해주는 편이 다른 가지가 더 자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른 가지를 버리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가지를 잘라왔는데 지금 자른 가지가 총 5개였는데 지금 요거는 너무 작은 가지여가지고 순이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보이고 있는데, 가지치기는 모든 가지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작은 가지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잎과 잎 사이를 이제 마디라고 하는데, 이 마디가 그래도 한 2개 이상은 되는 그런 가지여야 보통은 이제 가지치기가 잘 되고, 뭐 수국이나 스킨답서스 이렇게 가지에 통통하게 영양분이 많은 그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마디 정도로도 가지치기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 외에는 그래도 2마디 이상은 되어야 가지치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할 때 잎을 자르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 잎이 그냥 달려있을 때는 이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저장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식물한테 도움이 되지만, 얘가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이 잎은 그냥 영양분을 갉아먹는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잎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르고 나서 물에 꽂으면 이 잎이 여전히 광합성을 하기는 하지만,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잎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기도 하지만 호흡을 통해서 영양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광합성 같은 경우는 빛이 있는 한낮에만 하는 반면에, 호흡 같은 경우는 24시간 풀로 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버는 것보다는 소모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빨리 뿌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파리를 제거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파리를 또 다 잘라버리면은 안 돼요. 보통은 이제 아래쪽에 이파리들을 제거를 하고 위에 이파리 2개 정도를 남기는 게 기본이고, 수국처럼 이파리가 굉장히 넓적한 경우에는 이제 그 위에 있는 요 이파리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렇게 반으로 또 잘라주기도 하죠. 반으로 잘라주는 이유는 강합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만 남겨놓고 가급적이면 그 남은 영양분을 전부 뿌리로 돌리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이 상태로 바로 뿌리가 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뭐 타이밍 안 맞고 쪼쪼쪼쪼 하다가 이 뿌리가 바로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미 있는 영양분을 뿌리 날려고 도전하는데 이미 써버려가지고 다시 또 시도를 하려고 보니 영양분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남겨뒀던 이파리를 통해서 강합성을 해서 추가적으로 양분을 비축을 해서 그 영양분으로 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파리 정도, 1-2개 정도는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파리를 1-2개 정도 남긴 상태에서 이제 물꽂이를 하거나 아니면 삽목이 잘 되는 기타 토양 등에 식재하시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녹소토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녹소토는 이제 일본에서 산출되는 토양인데, 이게 화산 폭발하고 나면 그 공기 중으로 떴던 분진이 곱게 내려앉아서 생긴 퇴적암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뭐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뭐랄까, 우리가 그 밀가루를 체에다 넣고 이렇게 타타타닥 치면 이게 그 분진이 이게 곱게 쫙 가라앉잖아요. 그 상태로 굳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약해요.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바스라질 정도로 굉장히 약한 흙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식물을 심고 물을 채워 넣으면, 물을 먹은 동안에는 이제 또 무겁게 식물을 지탱을 하기 때문에 식물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도움이 되면서 그 안에 또 공기층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가스 같은 게 발생되면 가스를 이렇게 흡수한다던가, 아니면 뭐 과습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산소
같은 거를 이렇게 내뱉쳐서 가습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삽목을 할 때, 뿌리 내림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결과가 좋아서 제가 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비슷하게 다공성 토양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셔도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녹수토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에 따라서는 이런 무기질 토양보다는 유기질 토양, 영양분이 없는 유기질 토양에서 또 삽목이 또 잘 되는 식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태를 물에 불려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지피 펠렛이라고 해서 모비상토를 부엽토에 이렇게 감싸가지고 만든 그 인공 배양토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질 토양에서 삽목이 잘 되는 식물로 대표적인 것은 이 율마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 율마를 그냥 일반 물에, 맹물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지피 펠렛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녹수토에도 해봤는데 제일 결과가 좋았던 게 지피 펠렛이었어요. 그래서 식물들마다 그 뿌리 내림이 잘 되는 조건 같은 경우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삽목할 수 있는 개체가 많으면, 삽수가 많으면 이게 물에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녹수토에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가드닝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명 트레이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면으로 된 화장솜을 채웠어요. 제가 쓰는 녹소토가 워낙 세립이다 보니까 여기 구멍으로 송송 빠지거든요. 그래서 빠지지 말라고 해놓은 거지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 녹소토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삽수가 워낙 짧고 그래서 따로 밑에 가지를 손질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식물 종류에 따라서는 그 삽목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목질화된 가지가 없어야지만 푸르딩딩한 가지로여야만 삽목이 되는 식물이 있고, 반대로 푸르딩딩한 식물 가지로는 삽목이 안 되고 목질화된 가지가 있어야만 또 삽목이 되는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식물에 대한 그 삽수 컨디션에 관한 정보는 요즘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성공하신 분들의 경험담을 좀 참고하셔서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도 되기 때문에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녹소토를 채운 상태에서 뭐 물을 부어서 꽂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꽂습니다. 보통은 무비상토라던가 아니면 뭐 녹소토든 뭐든 이렇게 삽목을 할 때 미리 물을 주고 흙을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삽수를 꽂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흙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삽수가 물른 경우, 그래서 이렇게 꽂다가 부러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삽수를 꽂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석이긴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무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삽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저는 바람이 잘 드는, 하지만 직접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자리에다가 둘 거예요. 창문은 항상 열어둘 거고요. 그리고 아마 평균 온도는 20도를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지금부터 8월까지는 삽수하기에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물론 삽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온습도 잘 맞춰서 겨울에도 삽수를 성공하시기는 하지만 사실 무난하게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도 삽수가 잘 되는 계절은 딱 지금부터거든요. 그래서 평균 온도가 20도가 넘어가는 지금부터가 삽수가 잘 되는 계절이니 여러분들이 꼭 꽃지자가 아니라 다른 식물을 삽수를 하려고 하신다면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방법을 적용을 해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이 좀 더러워졌네요. 깨끗한 물로 교체를 하고, 자, 이렇게 화분 받침에다가 이렇게 트레이 2개를 올려놓고 바람이 부는 창가 자리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용기 놓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요런 트레이를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는 데다가 넣어가지고 하시면은 안 돼요. 여기에 이렇게 물 채워가지고 하시면은 그거는 좀 결과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물이라는 게 고여있지 않고 순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저면관수로 여기를 물을 채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다가 물을 채워놓는 경우에는 이 물이 증발을 하면서 물의 이동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물의 이동이 있는데 이렇게 약간 너무 타이트한 경우에는 물이 밀폐돼 가지고 물이 증발이 좀 잘 안 되면서 물 순환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잘 썩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경 재배도 그렇고 이렇게 삽수를 하실 때에도 이렇게 너무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데다가 이렇게 삽수 올려놓고 안정적으로 물 공급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원하는 그 잎의 온도가 24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온도가 올라간다 싶으면 얘네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을 일부러 증산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발산하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인간이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얘가 물을 막 그렇게 쓰느라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타이에 의해서 이렇게 체온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면 얘네들이 좀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2번 정도 콩나무 시루에 물을 주듯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물 뿌려주면 뭔가 삽수가 더 빨리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꼬치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안 해도 알아서 뿌리를 잘 뻗는 편이기는 하는데, 애니시다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까딱 안 맞으면은 또 이렇게 해도 삽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물 뿌려주시면 뭔가 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팁까지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삽수 잘 성공해가지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고 싶어지는데 밖에 나가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감기 걸려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는 일 없이 건강하게, 그래서 이 좋은 날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영상을 끝내보려고 합니다.